저널리즘 수업에 대해서 현직 AP통신 기자십니다. 매주 퀴즈를 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시험 범위 최근 성적 첫 시험에서는 옆 친구의 부고 사망 기사죠. 한번 써봐라. 목표 성적 팝하고. 오늘은 제가 듣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13학점을 듣고 있고요. 저널리즘, 영상 제작, 이탈리아 영화, 미국 수어입니다. 5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널리즘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식 명칭은 Introduction to Journalism입니다. 3학점짜리 수업이고요. 이 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있는 수업입니다. 사라 블럼필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고요. 이분은 현직 AP통신 기자십니다. 저녁 6시 40분부터 밤 9시 10분까지 2연강 수업이고요. 11명이 듣고 있는 소규모 수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가까운 피드백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사 작성법을 배우고 기사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식별하고 인터뷰하고 리포팅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저널리즘의 역사와 이 역사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저널리즘 윤리를 알아보고 이 원칙들을 수업 과정에서 실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고 서적은 제가 한 가지를 지금 가져오긴 했는데 AP 스타일북이라는 책입니다. 이 AP통신에서 발간한 자료고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글 잘 쓰는 법에 관한 책, 그리고 저널리즘의 요소에 관한 책, 이렇게가 참고 서적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널리즘의 역사와 윤리와 원칙들 이런 것도 배우지만 실제로 기사를 작성할 때 좋은 헤드라인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흔히 말하는 역삼각형 구조로 기사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크고 작은 기사 작성 과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빨간 펜으로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이게 소규모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매주 퀴즈를 봅니다. 퀴즈는 1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참고 서적들이 다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매주 범위를 내주시는데요. 기사를 작성할 때 문장 부호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 세미콜론, 따옴표 이런 것들은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브랜드, 미국의 주나 지명 표기, 약어 표기, 날짜, 방향, 시간 표기 등에 대해서 원칙을 공부하고 그에 대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최근에 퀴즈를 본 게 이제 시간 표시에 관한 거였어요. 예를 들자면은 타임. 기사에 시간 표시를 할 때 정오와 자정, 그러니까 눈과 midnight을 제외하고는 숫자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콜론 표시를 하고 분 표시를 하는데 그냥 그 밖에 일반적으로 11시, 1시 이렇게 쓸 때는 따로 뒤에 땡땡하고 00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예를 들어서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이라고 할 때는 콤마로 표시를 할 때는 프레지던트는 소문자, 그리고 콤마 뒤에 있는 조 바이든은 앞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한다, 이런 식의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디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검증 저널리즘, 저널리즘의 목적,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워싱턴 포스트가 시험 범위입니다. 한 주간에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다룬 기사들의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챙겨보냐고요? 솔직히 헤드라인은 제가 알림을 설정해놔서 헤드라인은 다 챙겨보는데 다 일일이 기사를 사실 읽어보기는 최근 성적 10문제가 나오는데 첫 시험에서는 그 다음 쉽지 않죠 사실. 과제는 거의 매주 기사를 씁니다. 헤드라인 쓰기, 리드 쓰기, 최근에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갑자기 교수님이 오시더니 AP통신 수첩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기념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걸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학생들 2명을 인터뷰를 해서 학교 푸드코트 인식에 대한 기사를 다음 주까지 써와라,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친구들이 다 같이 뛰쳐나가서 푸드코트에서 학생들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졸업 연설을 보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기사를 쓰기, 그리고 신기했던 것은 옆 친구의 부고, 그러니까 사망 기사죠. 모의 부고를 한번 써봐라, 이러한 과제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이 이제 또 시험을 대체하는 그런 과제고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그거 관련된 선거 기사를 쓰는 것도 과제고, 특집 기사를 하나 쓰는 것을 최종 과제로 앞두고 있습니다. 팝하고. 솔직히 쓰죠. 솔직히 쓰는데 최대한 내가 써보고 그래도 좀 뭔가 표현이 헷갈리거나 한번 살짝 돌려봅니다. 근데 거기에 다 의존하진 않죠. 아시잖아요. 번역해보면은 저는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친구한테 또 이렇게 기숙사 같은 층 사는 미국 친구한테 한 번만 좀 봐달라,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고, 우리 학교에 글쓰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약해서 좀 이렇게 첨삭을 하고,
전 이 수업 이름이 인트로가 맞나 매번 의심스럽습니다. 인트로 치고는 굉장히 본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직 기자분이 직접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실무 위주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은 현지 친구들은 미국 신문을 많이 봤을 테니까 뭐 바로 습득해서 응용을 하기가 쉬울 텐데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새롭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영어로 작문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만 기사 전체를 구성하고 흐름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목표 성적 저희가 A뿔이 없습니다. A뿔이 없고 제일 높은 게 A인데 절대평가긴 하지만 영어로 쓰는데 좀 한계가 있고 한 A 마 정도 한 학기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현지에서 듣고 있는 저널리즘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